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디펜던시 프로퍼티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1과 value 2에 각자 제약 조건을 걸고 그 제약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특정 데이터를 할당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course value callback이라고 합니다. 비하인드 코드로 들어와서요. 자, 프로퍼티 메타데이터 부분에 컴마를 찍어 보시면은 course value callback이라는 델리게이터가 존재하죠. 자, 여기에 course limit value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value2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거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세 번째 인적값에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dependency object는 마찬가지로 calculate control이 넘겨지고요. 그리고 베이스 밸류는 의존성 속성에 대한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베이스 밸류는 현재 데시말일 거고요. 그래서 데시말 밸류는 데시말 베이스 밸류로 이렇게 형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건을 걸 겁니다. if 만약에 밸류가 마이너스 9999보다 작은 경우에는 return 마이너스 9999 데시말을 리턴을 해줄 거고요. else if 밸류가 9999보다 크면은 return 9999 데시말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값은 return 그대로 value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메서드는 onValueChanged 밑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한 다음에 메인 윈도우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value에다가 9999를 한번 넣어 볼게요. 9999 이렇게 계산이 잘 되는데 하나를 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으로 바꿨는데 데이터는 그대로 9999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course value를 사용해서 특정 값에 대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따라서 강제로 속성을 할당하는 그러한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999는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 만을 입력을 하면은 마이너스 만은 입력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3만을 입력하고 탭을 눌러보면은 다시 마이너스 9999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만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다시 9999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ourse value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유효성 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오퍼레이터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만을 제가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 다른 값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레지스터의 인적값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컴마 하면은 오버로드가 되어 있죠. 다섯 번째 validate value callback이라는 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new validate value callback을 이렇게 생성하고요. 그리고 is valid operator 라고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value 몇 개 변수는 마찬가지로 이 종속성 속성에 대한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operator property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offer value를 이렇게 형 변환을 해줘서 offer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return 값으로 offer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플러스 or 마이너스 or 곱하기 표시 or 나누기 일 때는 true를 반환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false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기능은 이 네 가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것들만 허용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서드는 course limit value 밑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고요. 자, 메인 윈도우로 돌아가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O라는 문자열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O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O는 오퍼레이터 속성에 유효한 값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나누기로 입력하게 되면은 오류는 사라지고 제가 정의를 했던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효성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속성 속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데이터 바인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우클릭에서 누게 패키지 관리로 들어가서 커뮤니티 툴킷 MVVM을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메인 뷰 모델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래스로 만들어 주고요. observable object를 이렇게 상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데시말 이렇게 value 1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value 2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tribute를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에 observable property를 똑같이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위에 클래스는 partial 클래스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 두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value 1은 1000이란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value 2는 2000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private string operator라고 만들어 주고요. 오퍼레이터는 곱하기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메인 윈도우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데이터 컨텍스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main view model 추가를 해주고요. 뷰로 들어와서 이제 value 1에 바인딩을 해줄 거예요. 바인딩 value 1 그리고 value 2는 바인딩 value 2를 바인딩 해주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로 바인딩 오퍼레이터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1000, 2000 그리고 계산된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오퍼레이터가 곱하기로 나와야 되는데 더하기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자, calculate 컨트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여기 오퍼레이터 부분에 바인딩을 하지 않았었네요. 여기에 바인딩 엘리먼트 네임은 루트 그리고 패스는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줬어야 됐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곱하기 모양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바인딩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메인 뷰 모델로 들어와서 한번 이 밸류 값들을 변경을 해볼게요. 타이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타이머 new 디스패처 타이머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인터벌은 from second 1초마다 한 번씩 인터벌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타이머를 스타트를 할 건데요. 스타트 하기 전에 타이머에 틱 이벤트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value 1에 플러스 1씩 더해 줄 거고요. value 2에 플러스 2씩 한번 더해 주도록 할게요. 1초마다 계속 더해지는 거죠. 네, 크기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값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enum을 이용해서 속성을 지정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num을 하나 만들 건데요. 디자인 모드라고 이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public enum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화이트 모드가 있을 거고요. 다크 모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다크 모드를 만들어 놨고요. 자, calculate 컨트롤 소스 코드로 들어와서 prop bp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름도 디자인 모드라고 하도록 할게요. 여기 오너 클래스 부분은 여기 calculate 컨트롤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디폴트 밸류는 디자인 모드.white를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퍼티 메타데이터의 두 번째 인자값으로 프로퍼티 changed 콜백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on 디자인 모드 changed라고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태틱 멤버 변수는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모드 changed 부분에 이 밑에 형 변환 부분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이점 new value와 이점 old value가 서로 다르다면은 디자인을 수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 안에 if 이점 new value가 만약에 디자인 모드라면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private void change design mode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로는 이렇게 디자인 모드를 이렇게 넘겨줄 거고요. 자, 이제 if 디자인 모드가 만약에 화이트라면은 조건과 else 그 다음은 블랙이겠죠. 이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줄 거고요.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그리고 텍스트 박스 foreground. 자, foreground는 기본으로 brushes.black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는 기본으로 화이트겠죠? 그리고 프로퍼티, 브러쉬, 유저 컨트롤,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예요. 브러쉬스, 화이트를 기본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박스, 포어그라운드는 만약에 디자인 모드가 화이트면은 블랙으로,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그리고 유저 컨트롤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크 모드라고 하면은 텍스트를 화이트로, 그리고 텍스트 박스 백그라운드를 다크 그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컨트롤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on property changed로 각각 속성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디자인 모드를 이 안에 이렇게 호출을 해줄 거고요. 이 부분은 정적 메서드이기 때문에 calculate 컨트롤을 형 변환을 해서 받아왔었죠. 이 calculate 컨트롤 안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인딩을 해줘야겠는데요. 텍스트 박스에 foreground는 바인딩, 엘리멘트 네임은 루트, 그리고 패스는 텍스트 박스 foreground, 텍스트 블럭도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서 백그라운드는 텍스트 박스 백그라운드, 그리고 유저 컨트롤의 백그라운드는 바인딩, 엘리멘트 네임, 루트, 그리고 패스는 유저 컨트롤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메인 윈도우로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를 다크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로 변경해주니까 화면이 약간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디자인 자체는 이쁘진 않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enum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enum의 자동 완성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디자인 모드를 변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자, 소스 코드를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클래스 내 메서드는 스태틱보다는 밑으로, 그리고 퍼블릭보다는 위에다가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프로퍼티 부분들 잘라서 제일 하단 쪽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도 모두 정리가 되었으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